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이제 박원순 시장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은평 여성의 전화에서 그 피해자 A씨를 대신해서 A씨를 갖다 지원하고 있는 여성의 전화와 또 성폭력 상담소 그리고 변호인 김재령 변호사던가요? 예, 나와서 그야말로 한 40분, 한 50분간에 걸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점점점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그때 김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은 7월 8일 오후 4시 반에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바로 거기서 새벽 2시 반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0시간에 걸쳐서 1차로 고소인 진술 조서를 갖다가 썼답니다. 받았답니다. 조사를 받고. 그러면서 김 변호사가 대동한 가운데 김 변호사 이야기가 이건 굉장히 보면 이 보안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시 이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을 압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을 신신당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박원순 시장에게 바로 7월 9일 오전 10시 이전에 전달이 된 겁니다. 물론 경찰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서울경찰청에서 응당 경찰청으로 주요 사건이니까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와 같은 주요 사건은 그 대통령 비서실령에 따라서 그 비서실의 규정에 따라서 즉시 청와대에 있는 국정상황실로 보고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것 외에는 한 것 없다. 우리가 서울시와 조율하거나 이럴 이유도 없었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 다만 청와대에 보고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이제 강민석 대변인 등 나와서 우리도 박원순 시장 측에 알려준 적이 없다 얘기하는데 그건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무슨 궁예입니까? 관심법으로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 수사 내용을 다 알 수 있게. 어제 마침 보니까 지금 피해자 A씨를 지원하고 있는 지원단체에서 하는 얘기는 거의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박원순 시장에게 보고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수사 사항을 갖다가 바로 가해자에게 전달된다면 그것도 권력형,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행인데 된다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그야말로 사법 체계를 흔드는 아주 중대한 범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인즉슨 누가 박원순 시장에게 흘렸는가? 즉 박원순 시장 본인은 이제 망자가 되고 망인이 됨으로써 박원순 시장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 수사는 그야말로 실효성이 없어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이 피해자 A씨를 갖다가 고용하고 그에게 월급을 줬던 건 박원순 개인이 아닙니다.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청입니다. 때문에 서울시청에서는 언제 고소가 되었는지 또 피해자 A씨가 조사를 받고 있는지를 알았는지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누가 박원순 시장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달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는 명백한 수사기밀 누출이기 때문에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만약에 경찰청에서 저는 경찰청 이야기는 지금까지 믿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으로, 경찰청에서 청와대로, 거기까지는 청와대도 경찰청도 인정하는 바이니까 여기에서 박원순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누가 되었든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오전 한 10시 한 반경에 나오는 속보에 따르면 성북경찰서에서 성북경찰서가 이번에 박원순 시장의 시신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성북경찰서에서 박원순 시장이 죽었을 무렵에 그 핸드폰을 갖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북경찰서는 이걸 지금 비밀번호가 걸려있는데 잠금장치 걸려있는데 이 잠금장치를 풀어서 포렌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렌식을 한다면은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7월 8일 오전 10시 44분에 가해동 소재 시장 공간을 나와서 외출을 했고 10시 53분에 와룡공원에 도착을 했고 그게 이제 마지막 사진이에요. 그 이후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 보면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은 상당한 시간을 갖다가 배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 CCTV에도 찍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17분 그러니까 와룡공원에 도착한 지 거의 한 6시간, 7시간 6시간 한 반 만에 박원순 시장의 딸이 4-5시간 전에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라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4-5시간 전에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딸하고 아마 계속적인 통화를 했거나 딸이 계속 통화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핸드폰이 꺼져 버렸으니까 신고를 한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보면 핸드폰 성능 좋아서 뭐 배터리 뭐 6시간만에 안 나갑니다. 24시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 신고했으니까 그 딸은 계속 전화를 시도했는데 통화 중이었거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정적 순간에 한 5시 언저리에 전화기가 꺼졌다. 아마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이 세상을 갖다 하직하기 전에 핸드폰을 껐던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박원순 시장은 10시 44분부터 오후 5시 언저리까지 그러니까 한 6시간 한 반 가까이를 갖다 살아 있었다고 추정한다면 그냥 가만히 걷기만 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봤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움직였다는 와룡공원에서 그 다음에 저 길상사 핀란드 대사관 길상사 앞으로 해서 숙정무까지 뭐 저도 보면 서울 내성곽 둘레길도 여러 차례 걸어보고 했습니다만은 뭐 1시간 반 남짓이면 갑니다. 쉬어 가도. 그래 뭔가 계속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누군가와 통화를 했을 것이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가운데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오늘도 보니까 뭐 여러 보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어제 그 피해자 A씨를 갖다가 서울시청에 있는 시장 집무실 내 뒤에 아주 은밀하게 있는 그 침실 사진 보십시오. 침실 일로 불러서 안아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대해서 또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인 윤준병 의원 사실 이 친구는 저하고는 행정대학원 동기입니다. 윤준병 의원 제1행정부시장을 했죠. 그 윤준병 의원이 흔한 얘기로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가 아주 된소리를 맞고 있습니다. 뭐 이제 윤준병 씨 얘기는 자기도 그 당시 그 여직원을 알고 있는데 그 여직원이 보면 무슨 뭐 침실이니 뭐 보면 뭐 속옷바람이니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뭐 야릇한 뭐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즉 가짜 미투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된소리 된통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고 있는데 윤준병 의원도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나와서 박원순 시장을 역성 들고 옹호할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윤준병 의원이 본인 이야기대로 제1행정부시장을 했고 그 당시 4년 동안 비서직을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던 그 여비소를 자기가 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비소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냥 가만히 4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했다면 윤준병 씨도 향후 이것이 검찰 수사로 확대되든지 아니면 국정조사로 확대되든지 아니면 특검으로 확대되든지 어떻게 보면 참고인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윤준병 의원 입을 다물기 바랍니다. 왜? 마침 오늘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 유명한 검사 출신이죠. 홍준표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지금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A씨뿐 아니라 더 많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말이 있다. 사실 2015년에도 이 말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냐니까 홍준표 의원 얘기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의 흔한 얘기로 여비서를 갖다 여비서 형태로 상납하는 채용사가 있었다는 말이 있다고 지금 홍준표 의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역 5선 의원이자 당대표도 지냈고 대통령 후보까지 출마했던 홍준표 의원, 또 검사 출신의 홍준표 의원이 지나가는 흔한 얘기로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 갖고 이런 식으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홍준표 의원도 여러 가지 인맥과 뭐 등등등등으로 그와 같은 정황, 그와 같은 어느덧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이죠. 지금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 그야말로 눈 깜빡할 새 그 전날 새벽 2시 반까지 조사받았는데 10시 44분, 7시간 만에 그야말로 뭐 배낭 메고 총총걸음으로 그 공간을 떠났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지금 전화가 꺼져 있어요 하고 실종 신고된 지 7시간 만에 숙정문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제 보면은 여기에 정말 박원순 시장 아무것도 그냥 하늘 보고 혼자 독백하다가 그냥 극단적 선택한 건지, 아니면 이곳저곳에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구명을 하는 가운데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가. 왜?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마자 흔한 얘기로 박원순 시장을 거의 성인으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뭐 민주당의 뭐 허모 대변인 이런 얘기했죠. 뭐 극단적 스펙트럼에 또 다른 얘기가 있다. 그다음에 또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맑은 사람이다. 또 뭐 유명한 공지영 씨 같은 경우는 뭐 주님이 안아주실 것이다. 별 얘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피해자 A 씨를 갖다가 그야말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대목에서 실제 성북경찰서가 포렌식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 포렌식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이죠. 당시 민정수석실에 있던 수사관 하나가 극단적 선택했을 때 그 핸드폰 그거 풀겠다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갖겠다고 난리치는 가운데 검찰이 결국 잡았죠.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미국 FBI도 비밀번호 푸는데 6개월 걸린다는 것 같다가 얼마 걸리지 않은 시간에 뚝딱 풀어냈습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도 아이폰이니까 뭐 굉장히 보면 좀 암호체계가 복잡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의 그 핸드폰에 암호를 풀므로써 실제 박원순 시장이 그 전날 11명의 전현직 구청장하고 밥을 먹을 땐 기분이 좋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9시 이후, 그러니까 7월 8일 9시 이후, 다음에 7월 9일 대략 한 5시 핸드폰이 꺼질 때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24시간도 안 됩니다. 그 한 17시간 거기에 박원순 시장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카톡을 했는지,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기록에 다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박원순 시장에게 A씨가 서울경찰청에 박원순 시장을 고발했고, 그 상황이 박원순 시장에 전달된 그 자체가 범법행위니까 이것은 반드시 파헤쳐야 됩니다. 여기에 혹여라도 청와대가 관여되어 있는지, 뭐 극단적으로 형 아우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관여되어 있는지 파악해 봐야 될 겁니다.